첫 번째는 위니 EC 스포츠입니다. 위니하면 다들 코딱지만 하고 사고 나면 운전자를 반건조 오징어 마냥 납작하게 눌러버릴 그런 자동차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정말로 위니의 자동차들은 지금까지 작고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위니사의 엔지니어들께서 밥 반찬으로 김제반 대신 마리화나를 잡수셨는지 이런 조망만한 차체에 집치만한 터보 차저를 수쳐 넣어버렸습니다. 거의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격이었죠.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EC 스포츠는 스포츠카 클래스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제로백을 보유해 단숨에 운전자 모가지를 비틀어버리 가속력을 선사합니다. 안 그래도 타이어가 지면이랑 아주 질척하게 붙어있어 휠스핀도 없는데 이런 타이어와 무지막지한 터보차저가 만나니 바피드 분리처럼 이름만 총알이 아닌 진짜 약실에서 나가는 총알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더군다나 가볍다 보니 코너링도 매우 유연하고 날카롭죠. 무슨 십덕마다 클리셰도 아니고 이런 멸치 같은 놈이 돼지국밥 육수충도 먹다는 거 보면 뭐 이런 차가 있나 싶을 겁니다. 힘을 주는 게 찐 따른다던가 이보다 더 잘 맞는 차는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오셀럿 파리아입니다. 슈퍼카 킬러로 명성이 워낙 자자한 자동차죠. 명성이 자자한 성능에 비해 와꾸는 고매한 오셀럿치곤 빠있어서 스포츠가게의 크리고라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원본 모델이 페라리 812인지 뭔지 모르겠는 저 근본 없는 눈가래, 입은 빨간 마스크처럼 최대한 찢어졌고 특히 후면 디자인은 너무나도 밋밋해서 하품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심지어 개정부터 입맛이 뚝 떨어지는 정도라 보통 젓가락이 안 가는 생김새죠. 성능도 스포츠카 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812급은 아니어도 워낙에 접지력이 안 좋다 보니 빗길이나 요철 만나면 신명나게 엉덩이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린 접지력은 직선도로에서 전부 커버 칠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이륙할 기세로 치고 나갑니다. 최고 속력은 217km로 요즘 나오는 차들도 움츠러들게 만드는 수치죠. 워낙에 사기차라고 말이 많아 파리아의 흉악합은 GTA에서 레이스 좀 한다는 유저들 사이에서 다 알 정도로 유명했는데 출시 직후 몇 달 동안은 그야말로 재앙이 따로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로티의 두 자식들 덕분에 예전만큼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은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보다도 비상식적인 크리고가 나오면 좀 더 한몫하겠네요. 그럼에도 부잣집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처럼 파리아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세 번째는 바이서 네오입니다. 바이서는 지금까지 GTA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일 겁니다. 사실 원본 브랜드도 많이 생소한데 네덜란드의 슈퍼카 브랜드 스파이커가 못하죠. 다소 낮은 명성에 비해 우선 생김새는 아주 화끈합니다. 똘망똘망한 눈깔과 풍만하고 육덕진 차체에 맵시 있는 인테이크를 보면 디자인에 꽤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디자인을 후면에서 아주 산통을 깨버리는데 전체는 프로 디자이너가 해놓고 후면 램프 디자인만 어디 초등학교 미술반에 외주를 맡긴 듯 합니다. 쫀득이를 구부린 데서 모티프를 따온 듯한데 아무리 일자형 리어램프가 유행이라지만 이건 좀 도를 세게 넘어버렸죠. 도를 넘으면 리어램프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어의 품질 또한 길거리에 껌딱지를 모아 만들었는지 운전하면 욕이 절로 기어나올 정도로 괴이한 접지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가속력이 세미 파리아급입니다. 연속 부스트도 아주 잘 받아서 직선 도로가 많은 스턴트 레이스에서 의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최고 속도도 202km 정도는 이 정도면 파리아의 조카볼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선 만만한 가격은 아니고 운전하기 정말 더럽게 힘들지만 나름 재밌고 얼굴도 잘생긴 녀석입니다. 만약 지갑 속 돈이 너무 많아서 썩기 직전이라면 한 대 정도는 살 법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D클래스 드리프트 템파입니다. 깍두기 머슬카였던 템파를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형수술에 탄생한 D클래스의 장난감이죠. 드리프트라는 이름이 붙은 탓에 분명 접지력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고 눈 오는 날에 탄다면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바퀴가 헛돌 거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상입니다. 미끄러지는 건 맞긴 한데 아주 맛있게 미끄러지는 녀석이니까요. 일단 머슬카가 베이스다 보니 가속력은 전륜합니다. 밟을 때는 큰 휠스핀 없이 시원하게 치고 나가 드리프트하기 알맞은 속도로 확보해주죠. 그렇다 보니 미끄러지더라도 퓨터처럼 매가리 없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립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옆으로 나아가는 게 손맛이 참으로 일품입니다. 핸드브레이크를 크게 안 잡아도 타이어가 괴성을 지르며 어디 산불이라도 난 것처럼 뭉게뭉게 연기가 피오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몰아본 자동차 중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운전하기 아주 재밌는 차량입니다. 키보드로 즐겨도 이 정도인데 만약 패드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다섯 번째는 오셀럿 로커스트입니다. 우선 디자인이 다른 스포츠카들에 비해 많이 눈에 띕니다.
탑승자를 보여준 거라고는 없네요. 그나마 안전벨트? 만약 전봇대에 실수로 꼬라박는다면 운전자는 목뼈가 부러진 채 마치 투포함처럼 20m 밖으로 날아갈 게 불보듯 뻔합니다. 때문에 PVP나 총든 깽단들을 상대할 때 로커스터보다 더 최악의 선택은 없을 건데요. 컨버터블은 앞유리라도 있지만 이건 앞유리는 고사하고 후면도 뻥 뚫려있어 돌아다니는 관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용보다는 당연히 마실용으로 써야 할 겁니다. 디자인은 다소 사악해 보이는 쫙 찢어진 눈깔, 측면은 에어 인테이크가 달려있고 꽤 탱글탱글한 엉덩이에 오셀러 철자가 박혀있습니다. 마실용으로 로커스터는 상당히 훌륭한 편에 속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슬렌더다 보니 몸이 발랄하고 가벼우며 코너각이 매섭고 쫀쫀합니다. 추가로 바이선 에어처럼 껌딱지 파편 모아 만든 타이어가 아니라 정통 아토믹 타이어를 신어놔서 잘 미끄러지지 않죠. 엔진힘도 상당한 편이라 가속력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이건 160만 달러짜리 장난감입니다. 보일 대로 고인 양반들에겐 대수롭지 않겠지만 가난뱅이들이 이런 트랙데이용 장난감에 목돈을 쓰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돈 많으면 뭐든 못 살까요? 돈값 하는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난감으로는 제격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너스의 파라곤입니다. 최근 나온 DAT의 형제격으로 이너스 차량 중에선 가장 빠릅니다. 일단 디자인이 참 잘 빠졌습니다. 동글동글한 헤드램프와 방향지시 등이 두 개씩 나있고 거대한 크롬 그릴은 이 차와 결코 싼마의 감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차체도 강가의 조약돌처럼 흐르는 물이 깎아 만든 듯 유연하면서도 풍만하죠. 리어 디자인은 살짝 다른 차 같긴 합니다만 나름 원본이 컨티넨탈 GT를 충실히 따라했습니다. 성능도 훌륭합니다. W12 6리터 엔진이 4바퀴의 힘을 골고루 전달하니 육중한 무게가 무색하게 아주 폭발적인 가속력을 뽐냅니다. 핸들링은 언더스티어가 살짝 심하긴 합니다만 아주 안정적이죠. 여기다 배기음도 독특한데 낮으면서도 끈적끈적한 재즈가 배기구에서 연주됩니다. 듣기 좋으면서도 너무 시끄럽진 않으니 중도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성능이나 외형이나 그랜드 투어러의 맛을 아주 잘 살린 이너스의 수작입니다. 성능, 외형, 매력 뭐 하나가 특출나게 빠진 게 없죠. 여기다 가격까지 90만 달러로 솔직히 이 차가 가진 장점에 비하면 거저주는 셈입니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일곱 번째는 피스터 코메트 레트로 커스텀입니다. 우선 코메트는 정말 말 안 듣는 말갈량이 같은 녀석입니다. 별로 빠르지도 않으면서 휠스핀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이런 푼스떼기를 구제하기 위해 베니에게 65만원만 지어주면 현세대 스포츠카던 코메트를 과거에서 나로 틀딱 포르쉐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신내가 코를 찌른군요. 그러나 레트로 커스텀은 완전히 다른 차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이전의 코메트는 미친 개처럼 코너만 만나면 발작을 일으키는 것에 반해 새로운 코메트는 모든 부품들을 일본에서 직수입해와서 아주 알차고 야무지죠. 특히 접지력 부분은 강영욱 씨에게 조련당했는지 말을 잘 듣고 예의 없이 미끄러지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속력과 최고 속도도 개선되어 이제야 제법 자동차다운 성능을 보여주죠. 이렇다 보니 머리통 깨져도 포르쉐만 보는 포르쉐 빠돌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디자인도 동글동글한 눈 아래 와이드 바디로 한층 더 풍만해진 팬더라인 그리고 빵빵해서 금방으로 터질 것 같은 엉덩이까지 포르쉐의 기본 소양을 고루 갖췄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포츠카지만 개탄스럽게도 이와 동시에 LG 레트로 커스텀이 출시되어 그 인기에 묻어버린 비운의 차량입니다.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더군요. 여덟 번째는 베네펙터 슐라겐 GT입니다. 다들 크리거의 전륜한 성능에 비해 탐탁치 않은 얼굴을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셨을 겁니다. 그러나 눈을 한 단계만 낮추면 슐라겐 GT라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있죠. 짐승의 이빨 같은 그릴과 오금이 절로 저리게 하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운동장으로 삼아도 될 정도로 널찍한 후드, 깡통하게 튀어나온 엉덩이를 보면 아주 잘 빠진 자동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네펙터 치고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섹시하죠.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운전 난이도는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트윈터보 V8 엔진이 약 530마력 정도로 발휘해 가속력은 꽤 좋은 편이지만 접지력이 이에 약간 못 받쳐져서 휠스핀이나 오버스티어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워낙에 힘이 좋아서 최고 속도인 201km도 재빠르게 도달하고 코너 탈출로 복귀하는 속도도 빠르죠.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성능상 완벽한 상위 호환인 오셀럿 파리아가 떡 버티고 있어 레이스에선 가뭄에 콩나듯이 보입니다. 사실상 외모는 전혀 꿀릴 게 없지만 성능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파리아에 비하면 초라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만약 레이스 같은 거 쥐뿔도 관심 없다면 슐라겐 GT는 아주 훌륭한 장난감이자 장식품이 될 겁니다.